변호인 미스터리 친명 이화영 러쉬. 재판 중에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변호인 해임을 두고 아내와 남편의 의견 일치가 안 된 건데 그렇다고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부부싸움을 한다?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재판부 부인이 변호사 해임 신청을 냈던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동의하는 내용이냐?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보죠. 그러자 우리 집사람이 무언가를 착각한 것 같다라며 현재 변호인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황당하죠, 이렇게 되면.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저 사람 검찰 회유당하는지 모르고 답답하다. 정신 차리라. 라고 남편을 나무랍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수많은 재판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흔히 보통 많은 집들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남편들에게 저 사람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걸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법원에서 이런 워딩이 부부싸움 형태로 오고 가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것 같은데 변호사 경력 몇 년 되셨죠? 실례지만. 20몇 년 됐는데 안 세봤습니다. 20몇 년 변호사 하시면서 네네. 부부싸움 하는 경우 봤습니까? 저는 뭐 집에서도 부부싸움 안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하는 건 본 적이 없고요. 아, 집에서도 부부싸움을 안 하시는군요. 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싸움이 성립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집사람하고 싸우는 거는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판사님 앞에서 싸우면 안 돼요. 예. 그런 저희 판사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는 그 변호사를 해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선임한 변호인이 5군데인데 로펌이 3군데, 개인 변호사가 2군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근택 변호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재판에 나와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그 변호사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쭉 봤더니 이제 요즘은 쭉 찾아보면은 어떤 변호사가 출석하고 어떤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는지가 다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는 최근에 출석한 적도 없어요. 그 서 변호사님만 나와가지고 열심히 변론을 하는데 형사 재판은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변호사가 처음부터 다 기록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황당한 입장이고 그 변론권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와이프가 그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해도 그건 안 된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 예. 그다음에 제가 그 부인의 탄원서를 봤거든요. 네. 탄원서에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옛날 50 시절에 전기 고문에 육박한 그 준하는 그런 압박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기 고문 얘기를 부인이 했습니까? 전기 고문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도 이제 50 때 대학을 다녀봤지만 그때 전기 고문하고 지금 검찰에서 그렇게 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옥중 진술서인데 예. 이 내용 제가 봤거든요. 검찰이 압박했다거나 심지어 회유했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언론에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인 접견 180번 이상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구금된 날짜가 그 작년 9월 28일인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딱 10달이 되는데 그 30 곱하기 10 하면 300일 아니겠습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0 몇십 일인데 그중에 180일을 변호인 접견을 했다? 그러면은 거의 재벌 회장에 준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그렇게 때 얘기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런데 무슨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압박을 하는지 더군다나 현근택 변호사가 변호사 중에 한 명인데 만약에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전기 고문과 같은 그런 걸 갖다 받고 있다라고 하면 현 변호사님이 그 성격상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가 3개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임플란트가 빠진 거고요. 아. 그다음에 그게 지금 빠진 게 아니고 2월 달에 빠진 거예요. 예. 그때 왜 빠졌냐면 그때부터 김성태 회장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면서 형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압박은 검찰이 한 게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민주당이 그 부인도 당원이시라고 밝혔더라고요. 그 민주당원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한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예.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론 사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인 때문에 왔다 갔다라고 하면은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재판이 아마 8월 초에 잡혀 있을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혼란이 그 소란이 좀 수습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아내가 당에 먼저 좀 답답함을 호소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당이 이 아내분에게 무언가 세게 회유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로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례적인 상황.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네. 이 아내분이 방청석에서 남편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이른바 샤우팅 내지는 뭐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놓고 말하면 변호사를 해임할지 말지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오롯한 전적인 선택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내라 하지만 남편,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변호사 해임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은 그러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에 결국은 몸통으로 지금 만들고 싶은 건지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을 그렇게 된다? 예,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냐가 핵심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몸통은 이재명 지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시 말을 돌려가지고 번복을 해가지고 아니 그 이재명 지사 몰랐고 하면 본인이 다 이건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편을 위하는 건지 도대체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건지 헷갈린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후자 쪽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자, 이거 추측입니다만 네. 보통의 경우는 가족이 재판을 받으면 가족의 편에서 의견을 일치한 후에 네. 판사님에게 변호사 해임 신청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재판을 받고 있는 남편의 뜻에 반해서 변호인을 해임한다? 아내의 일방적으로 그거를 또 재판부에 제출한다? 네.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는 이 해촉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권한 없이 그냥 해촉서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동의 없이 네. 아내가 일방적으로 해촉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아내는 법적인 효력이 없죠. 이 변호사는 검찰에게 회유당한 변호사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이 전 부지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거고. 네. 그래서 변호인이 어제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라서 어제 안 나와서 건강상의 이유로. 예. 그래서 또 어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제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공전이 돼버렸죠.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걸 빨리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자중질환의 좀 사태로 간다는 것은 그냥 봤을 때는 정말 오히려 검찰이 뭐 회의 협박을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쪽에서 정말 회의 협박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리고 오늘 또 신문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접견 신청 줄줄이 거절당해 지금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이야기 일 나눠보겠습니다. 나오는데 이런 예. 걸 보면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아주 이 필사적으로 지금 이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필사적으로 지금 이화영 씨의 입을 좀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심경 변화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침묵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누군가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라는 의혹을 여당에서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를 민주당이 공개하면서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입장이 나왔는데 되짚어 생각해보면 아내의 주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입장의 온도 차이도 상당했어요. 지금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입장문보다는 아내의 탄원서에 좀 더 많이 근거를 해서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신작 소설 썼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아내의 이 주장은 그럼 신뢰할 만한 겁니까? 왜냐하면 같은 부부 사이 재판받고 있는 남편의 동의조차 못 받은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화영 지사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서서히 이화영 지사가 위촉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사전 보고든 사후 보고든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쪽으로 그 상황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우선은 아마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접촉해서 지금 현재 옥중에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검찰로 인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했을 수도 있고. 추측입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어떤 민주당 측의 회유에 공감해서 그런 탄원서가 나왔다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보통의 부부들은 김영주 의원님 만약에 누군가가 뭐 민주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니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오래 구속되다 보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에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롯이 아내의 그 굳은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상의를 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통상 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부부 말고 누굴 믿습니까? 그런데 정작 부부지간에 지금 일치가 안 된다? 네. 사실 그게 이제 안타까운데 두 가지로 보여져요. 하나는 이 사람이 이화영 지사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그 해치는 그런 액션을 했을 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공포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내로서는 그런 걱정할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화영과 우리 가족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범법자이기도 하고 민주 진영에서도 사실은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외톨이가 된다는 위기의식들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전부터 우리가 모르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어떤 충돌이 많이 있지 않았겠는가. 부부 간에. 그건 우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거죠. 추측입니다만. 이번에 그런 식으로 듣고 네. 다른 한편으로 아까 전주 의원 얘기했듯이 과연 지금 현재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뭐 이도 음모론적인 어떤 얘기입니다만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의심이 가는 그런 액션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오늘도 논의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민주당 측 인사들이 특별 접근이나 접견을 그 이화영 부지사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심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변호사 해임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 번복 등을 두고 아내가 낸 이 탄원서 내용에 이 전 부지사 남편이 정작 동의하지 못하게 된 셈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이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내의 탄원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논란이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